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엽기적인 사건에 대해서 가져와 봤어요. 남편 성기 절단 사건. 너무 엽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이제 기사로밖에 이제 접하지 못했는데 네. 이 사건을 가지고 할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과연 이거는 뭐 어떻게 처벌을 받는 건지,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뉴스에서 이제 접한 사실관계를 보면 배우자가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네. 사위는 그 남편을 결박하고 네. 이 배우자는 성기를 최종적으로 절단했다라고 해요. 그 상황에서 방치한 채로 그 배우자와 사위는 나가버리고 이 절단당한 피해자분께서는 스스로 어떻게든 결박을 풀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서 다행히 현 상황에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네, 그래서 천만다행이라고 보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에 관한 뭐 축축성 기사들이 있는데 그게 뭐가 팩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을 했고 그런 외도 의심 때문에 사위까지 가담해서 성기까지 절단한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죄는 뭔가요? 일단은 제가 그냥 기사로 접했을 때는 아예 살인 미수로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위분은 종속 살인 미수. 그쵸. 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찾아봤을 때는 그 사위분이 본인은 그럴 고의 없었고 뭐 그럴 줄도 몰랐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시켜서 했다. 약간 강제에 의해서 했다라는 식으로 사위분은 다투고 계시고 그리고 아내분도 지금은 살인 미수로 이렇게 혐의가 되어 있지만은 기사에서는 살해 고의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네. 근데 그 만약에 진짜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면 되게 어리석은 얘기 아닌가요? 특히 사위 얘기? 그럴 듯 해야 사실 믿죠.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예. 모르는 사람이 봐도 사실 말이 안 돼 보이고 죽일 고의까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상황들을 보면 그 얘기도 사실 납득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전 영상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얘기들을 간단히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흉기로 어쨌든 흉기로 사람을 찔렀고 실제 성기가 절단이 됐습니다. 근데 성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절단되는 상해를 저지르게 되면 사실 중상해죄잖아요. 이제 신체 기능이 이제 마비되고 절단되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 그런 어떤 주요 부위가 절단이 됐을 때는 지혈이 되지 않으면 피가 사실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과다출혈로 예. 사망할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높아 보이죠. 예. 그러면 내가 찌르고 절단하고 그대로 두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충분히 용인하고 그쵸. 네.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예. 혼만 나고 죽지 않았으면 좋긴 하겠지만 네. 이 정도로 피가 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일 거잖아요. 예. 이걸 인식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 저는 이제 죄명은 의유를 잘한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결박을 풀어줬다더니 추가적으로 뭐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사실 뭐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긴 하지만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는 뭐 이 정도면은 뭐 죽어도 상관없다. 미필적 고의가 네.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떠세요? 근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 왜 거기만 왜냐면 죽이려면 어떻게든 죽일 수 있거든요. 결박을 해놓은 상태라면은. 그래서 이것도 한편으로는 뭐 이야기해봄직하지 않나. 양형 전부 인정할지 말지는 재판 가서 또 결정을 내려도 되는 부분이지만 그전에는 그래도 나의 고의에 대해서 한번 어필은 해볼 수 있지 않나. 고의를 부인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관점이 있다. 네. 근데 이제 변호사님 말씀도 이제 일리가 있는 게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외도녀라고 칭하는 사람에게 실제 이 남편분을 괴롭히고 절단된 성기를 막 이렇게 해를 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했나 보여줬나 계속 상대방 여성에게요?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말씀대로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뭐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감정적으로 이제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 정도 피가 나는데 사람이 피가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말도 안 그렇죠. 되는. 근데 맞아요. 벼려두고 간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충분히 용인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별거하고 있었다라고 하긴 하지만 부부간은 기본적으로 또 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방송을 할
때 네. 저는 이제 뭐 이 사건이 부정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그런 것은 뭐 잘 모르니까 제가 함부로 드릴 수 없긴 하지만 네. 부정행위가 일어났을 때 부정행위를 이제 당한 그 나머지 배우자분께서 네. 속풀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가서 현수막을 든다든지 가고 그냥 때려 죽이고 싶다라고 하든지 맞아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속풀이가 됨으로써 내가 감옥에 가냐 안 가냐를 떠나서 결국에 사실 나를 망치게 되잖아요.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맞아요. 아니 왜 내가 나까지 망쳐야 되냐. 저는 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전과도 남고 그렇죠. 이게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이 남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아무리 내가 화가 나도 죄가 되는 것들은 죄가 되고 단지 참작만 될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뭐 좋지 않고 흥분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네.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네. 그 부정행위가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합법적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복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는 그냥 상간소송이 있을 것 같고요. 상간소송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죠. 상대방이 뭐 공무원이거나 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은 거기에 찾아가서 막 뭔가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바로 벌금형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쪽에 감사팀이나 아니면은 공직자는 공직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이런 상황이 있었다 정도를 알리는 거는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상간 소송을 제기를 한 다음에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도 함께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통장들을 가압류한다던가 아니면 알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가압류 해가지고 처분을 어렵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방법도 더 있으실까요 혹시? 아니요,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상간 소송 그리고 그분이 다니는 회사의 징계에 대한 어떤 요청 네. 특히 이제 공무원이다 혹은 이제 품위 유지 의무가 이제 중요한 직에 있어서는 네.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네. 또 그 외에 뭐 가압류를 통해서 재산 어떤 활동을 좀 제약을 하거나 네. 혹은 그 가압류를 통해서 회사의 급여가 뭐 가압류되면 그것도 뭐 간접적으로 알리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 정도만 하셔도 네. 사실은 겪어보면 많이들 소홀히가 되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거를 잘못하면은 고소 고발 당할 위험이 또 있으니까 이런 거는 되게 좀 조심스럽게 진행은 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그렇죠. 어디에 글을 올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요즘 뭐 정통망법 해서 뭐 명예훼손해서 이렇게 걸리는 부분도 많으니까 그 징계 요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변호사랑도 논의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맞아요. 물론 이제 간단한 위법으로 내 속풀이가 될 수 있고 내가 그런 처벌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런 선택지를 뭐 저희가 말릴 수 있는 뭐 그런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네, 맞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감정적으로 더 안 좋아요. 왜냐면 그게 말씀대로 전과에 남아있고 그 전과 볼 때마다 또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방법은 아니다.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네.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있어요. 맞아요. 끈질기게 할 수 있고 예전에 이런 걸 봤어요. 이거랑은 다른 건데 중고나라 아세요? 네. 중고나라 사기가 소액 사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소액 사기들은 사실 특성상 잘 신고도 안 해요. 뭐 만 원, 2만 원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내가 얘를 끝까지 따라가겠다 하면서 네. 뭐 이거저거 찾아내고 그러니까 법조인도 아니신데 네네. 하는 그런 수기들을 봤어요. 뭐 가압류하고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신고해놓고 인적사항 찾아다가 네. 이렇게 하고 찾았더니 뭐 고등학생인가 그래가지고 뭐 봐달라 부모님이 연락 왔는데 아니 콩밥 먹어요 이렇게 하면서 뭐 이거저거 했다. 네. 그런 용 본 거 보셨죠? 같아요. 쇼츠 같은 그쵸, 거나. 그쵸. 네네. 그래서 이렇게 네. 이런 걸로 그 사람이 충분히 괴로워했습니다. 그죠? 맞아요. 실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뭐 복수 방법이 크게 말씀드려서 뭐 이 정도인 거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절차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단계적으로.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그분도 처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어떤 효과가 있을 거니까. 네, 맞아요. 내 눈엔 보이지 않을지라도. 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좀 고통스럽게 하면 뭐 상대방 쪽도 뭐 우리의 배우자 쪽이랑 멀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돈이 막 문제가 그렇죠, 되고 이러니까 서로 뭐 너가 더 많이 날 꼬셨네 이러면서 그쪽 관계도 파탄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로 원수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네, 이어질 수 없는 사이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 봐보세요. 이 사건 봐도 결국에 가해를 한 그 작물한 사람이든
사실 자식인 그 사위, 응. 내 딸의 남편까지 구속돼 버렸잖아요. 인생을 그냥 그러니까 망쳐버리거든요. 소중한 인생을 뭔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분노의 감정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네. 자신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네. 했을 때는 변호사 찾아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뭐 상담하는데 뭐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좀 엽기적인 사건이 있어서 네.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봤고 또 다음에도 좀 이슈가 되거나 음. 혹은 이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출연 부탁드릴게요. 불러주시면 네. 정말 언제든지.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